2025년 가을 증시를 뒤흔든 기묘한 랠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역사적 강세장 패턴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끈질긴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이 투자자들의 궁금증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 이 전통적인 펀더멘털을 무시한 이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면서 나스닥 지수 랠리가 계속되고 있죠. 자, 이것을 월가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 셧다운의 장기화, 신용 시장이 리스크가 됐다. 단기 변동성 요인이 10월까지는 시장을 짓누르는 가운데 이 돈 못 버는 적자 기업들이 지금 오히려 돈을 잘 버는 흑자 기업들보다 좀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정말 이 오묘한 랠리가 계속 펼쳐진 것 같은데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초저금리가 계속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계속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 유동성이 풍부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이게 막연히 지수가 계속 올라갈 거다, 주가가 올라갈 거란 이 낙관론 자체가 시장에 지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막연한 낙관론보다는 이쯤에서 과도한 위험 감수가 한번 충격 여파가 오게 되면 시장 리스크가 크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쯤에서 점검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해온 내용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비이성적인 랠리를 좀 점검을 해보면서 이 투기적 자금이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이 위험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자금의 이동은 또 어디로 갈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힌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 이동은 역시나 AI 인프라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세한 현상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제 이 투기적인 자금이 대규모 기술 투자라는 구조적인 수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확실한 성장과 실적의 조합이라는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지, 그에 따라 우리는 어떤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면 좋은지, 전반적인 상황, 이래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고 그러면서 이 돈들이 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이해시키고 도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요, 잘 기억을 하세요. 강세장에서 불은 제대로 붙었어요. 주기적인 소형주, 구조적인 성장주,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갈리는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현명한 투자를 제대로 하시면서 2025년 연말 랠리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P 500이 상승률이 2025년 10월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률이 무려 14.8%로 지난 10년 연평균 상승률이 12.3%를 이미 뛰어넘었어요. 이쯤에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게, 미리 그동안의 연평균 상승률보다 훨씬 뛰어넘은 상승률이 10월달에 이미 나와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상승률을 땡겨서 가져왔으니까 이제 다시 꺼질 때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세장이 만 3년 만에 역사적으로 4년차 평균율 상승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이 높은 성과로 인해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엄습해오는 시점이고, 또 한편으로 이미 앞당겨 왔기 때문에 남은 11월 12월 산타랠리가 이제 이미 끝난 게 아닐까라는 의혹들이 나와줄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강세장이 11월, 12월까지 계속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제 다 왔으니까 이제 거품이 꺼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아직까지 강한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걸 보시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S&P 500 강세장이 연간 수익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1년차 되고요, 2년차, 3년차, 4년차죠.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냐? 5월, 6월, 이렇게 10월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요 구간에 와 있어요. 10월 달을 기준으로 3년차 수익률이 13%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거는 역사적으로 강세장 3년차 평균 수익률이 6%인데 6% 기준으로 봤을 때 요거는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수치를 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3년치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는데, 이 강도를 봤을 때는 이 힘이 뛰어넘었고 강도가 굉장히 세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게, 이게 땡겨왔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미 이제 현재
강세장이 이미 패턴을 능가하는 힘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회복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유동성으로 인해서 탈 패턴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나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그전 데이터와는 좀 달리 많은 유동성으로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지수를 올릴 수 있겠구나. 요 정도까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기 변동성이나 뭐 리스크나 악재 이런 것들은 없을까? 이런 게 없어야지 랠리가 계속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럼 리스크를 좀 제거해보고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럼 변동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있었던 이슈죠. 미국 정부 셧다운 이슈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장기화되고 있어요. 거의 한 달 정도로 접어들고 있는데 분명히 단기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 11월 10일에 관세 유예 종료 기한까지 타결이 불발되거나 합의 범위가 좁을 경우에 시전 실명감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분위기는 일단 만들고 있어. 이렇다 할 결과는 나와지고 있지 않지만 뭐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분위기 서로 중립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뭔가 뚜렷한 변화는 없다. 아직 중립 기여를 놓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까지 뭐 치명적이다 이렇게라고 볼 수는 없고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S&P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뭐 매우 높은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이미 지수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증시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셧다운 이슈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충격을 이미 다 흡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긴장 완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그만큼 타격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리스크에 대한 거는 뭐 저는 전체적으로 강도가 좀 낮을 것이다. 그래서 연말 랠리는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고요. 자, 한 고비를 넘으니까 또 두 번째 고비가 생겨요. 이 랠리를 이어나가기 위한 신용시장 리스크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었나요? 최근에 이제 지역은행 대출 부실이라든지 뭐 파산 사례가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이제 시스템 붕괴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네, 충분히 이거는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뭐 지역은행이 대출 부실이 나와주고 트라이컬러, 퍼스트 브랜드 파산 뭐 이런 시장의 부실 현상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면은 금융 시스템 내에서도 좀 묻지마 투자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과도한 레버리지가 나타난다는 건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변동성의 요소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을 파괴시킬 만큼 위협적인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지역은행 대출 부실이라든지 트라이컬러, 퍼스트 브랜드 파산 사례가 노출이 되고는 있지만 이게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규모 은행의 대규모 손실, 이 흡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충당금 있잖아요. 은행들이 이런 충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니까 이 리스크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위험 대출 부실이 조금 현실화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기존에 쌓아둔 자금이 있어요. 그 손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본 완충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008년 리먼 사태만큼의 위기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 이 연쇄 부도라는 위험 차단을 강력히 차단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레버리지 통제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2008년 시스템 붕괴 때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산타 랠리가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거. 이미 평균치를 S&P 지수가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장 연간 수익률을 봤을 때 3년치 평균률을 강력하게 뛰어넘었습니다. 이건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거의 탈 패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평균치와 패턴으로 봤을 때 그걸 뛰어넘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힘은 계속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라고 하면은 뭐 셧다운 이슈가 있었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중립 상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장에 충분히 선반영이 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은행에서도 파산 사태가 나와주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리먼 사태 이후에 충당금을 통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레버리지 분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2008년 때와 느낌은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지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안도를 해보고요. 이 중에서 또 우리는 선별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돈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 흐름을 타면서 투자를 하는데 핀셋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적자 소형주가 초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러셀 2000에서 적자 기업들 있죠. 뭐 양자 기업들이라든지 뭐 흑자 기업보다 주가가 훨씬 빠르게 상승하는 되게 묘한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왜 나타나는가? 그리고 지금 상황을 꼼꼼하게 보는 팁으로 좀 알려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4월부터 10월까지 여기 초록색은 적자 기업이고 이 검은색은 회색은 흑자 기업이지요. 올 초에만 하더라도 보시면 얘네들이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적자 기업들의 승률이 더 높아지고 있고 회사의 흑자 기업은 오히려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이게 좀 비정상적인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자 기업이 왜 더 많이 이제 주가가 올라갈까? 자,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업들이 EPS라고 기업의 이익이 긍정적으로 흑자 기업이 될 때는 더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래프는 펀더멘털이 약한 기업들이 더 강한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원인은 아무래도 그 초저금리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많이 풀리니까 지금 한참 AI 붐이 계속 나와주고 있죠. 유동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고수익을 사람들이 쫓는 습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수익을 찾아서 좀 지나치게 돈 많은 걸로 많이 풀린 거로 위험을 감수하는 묻지마 투자가 지금 좀 빠지면서 낙관론에 빠지고 그 변동성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패턴 투자를 여기다가 하고 있는 거다. 그 현상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자인 기업이 강하게 주가를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돈이 리스크가 강한 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이거 조금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돈이 쏠리고 있구나. 좀 위험한데?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전체적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그 돈이 쏠리는 것도 적자 기업, 변동성이 큰 기업들에게 과하게 쏠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치고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런 분야 쪽으로 계속 돈이 쏠릴까? 저는 여기서 좀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조심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는 올라가겠지만 이제는 좀 숨 한번 고르고 우리가 약간은 눈을 돌려서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게 좋겠다. 자, 그게 어디냐? 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증거를 보여드려야겠죠. 왜 고수익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거기에 얼만큼 쏠림 현상이 나타났는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극단적인 변동성과 초과 성과를 보여줬던 게 5월달 이후에 불과 몇 달 만에 이 기업들이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준 기업들이 여기 있어요. 오클로, 플러그파워, 아이온큐 이런 기업들이 줄줄이 있죠. 지금 보시면 2025년 4월, 5월부터 지금 6개월 동안 상승률을 보세요. 지금 누적 상승률이 680%, 300%, 260%, 아이온큐 150% 이렇게 올랐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오르는 게 강력한 미래, 성장 가능성 때문에 지금 오르는 게 맞습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기업들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성과보다는 미래 성장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이게 잠재워지면서 흑자가 나오고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면 낙관주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비현실적으로 오르는 것도 맞아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가 소형주 랠리죠. 도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도 도망치는 게 아니라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 돈이 쏠렸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이익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은 미흡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과열이 되면 분명히 조정이 반드시 올 텐데 요 타이밍을 잡는 게 좀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들이 오르는 데는 상당한 기대감이 있고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은 맞아. 그렇지만 이게 너무 과열돼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한번 가다가 어차피 지수는 올라갈 건데 그 섹터가 한번 손바뀜이 일어나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이쯤에서 생각을 해보자. 저는 요쯤에서 이렇게
기대감으로 오르다가 자연스럽게 수익이 나오는 쪽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이제 이 기업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만 방향을 틀어서 성과가 나오는 그런 기업들에 조금 집중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살펴봤는데, 그런 기업들이 저는 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 세 그룹을 뽑았습니다. 뭐 버팀홀딩스,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팔란티어 이렇게 꼽았는데 흐름이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탈이 머지않았을 수 있다. 왜? 일단은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 시중 리스크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재기가 되기 시작을 하면 성과가 나오는 기업으로 전환이 될 거다. 근데 AI 안에서, 이해되셨죠? AI 안에서 시작이 되는데 AI에서 살짝 뭐 눈을 돌려서 성과가 나오는 쪽으로 조금 시선을 돌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그룹들을 꼽았는데,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넘어올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적자 기업은 금리가 높아지거나 경기 둔화가 되면은 비용 리스크, 매출 감소, 파산 위험이 급증을 합니다. 뭐 파월이 지금 또 금리 인하를 했지만 또 다시 한번 이번 그 다음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거다, 동결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만큼 그런 변동성에서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AI 인프라의 안정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AI는 계속될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죠. 뭐 지금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기업들이 계약을 계속을 하고 있고 AI 구축을 하는 건 맞으니까 그 기업 중에서, 그 섹터 안에서 살펴볼 기업들이 요 세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 제가 왜 요 세 그룹들을 꼽았냐, 이 세 그룹들을 꼽은 공통점에는 이게 있어요. 투기적인 랠리, 리스크를 좀 피하면서도 투기적 자금을 끌어들였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여줬던 구조적인 틀 안에서는 이 기업들이 가장 강점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기업들의 강점과 꼽은 이유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버팀월드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 그리고 인프라 전력, 냉각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AI 데이터 센터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눈에 보이고 있죠. 그래서 VRT라는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지금 ING가 되고 있는 거예요. 폭발적인 성장과 실질적인 확실성, 눈에 보이는 데이터 센터가 건설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장비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브홀딩스를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DRL이라고, 여기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요 기업은 AI 인프라 부동산 쪽입니다. AI의 근간인 데이터 센터 부지를 임대하는 기업에 해당이 돼요.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관점에서는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투자 논리에서는 리스크 회피 관점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매력이 있지 않나. 왜? 돈 못 버는 소형주는 파산 위험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빅테크 고객들과 장기 임대 계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AI가 발전하는 건 기정사실하니까 데이터 센터 공간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될수록 안정성과 장기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투자 관점에서 얘도 임대를 하는 기업으로서는 되게 메리트가 있다.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매력이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팔란티어를 뽑아봤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투기 심리가 수익 입증 기업으로 이동하는 걸 좀 상징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왜 뽑았냐면 데이터 센터랑 데이터 분석, AI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이 고객이 어디예요? 국방부죠. 그리고 대기업도 있죠.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투기 심리가 다음 단계로 진화했을 때는 역시 팔란티어 얘네밖에 답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결될 수 있는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AI를 그냥 말 그대로 꽃만 먹고 사는 기업이 아니라 진짜로 돈을 벌고 이미 전환하고 있고 투기적인 이 자금들이 성장을 보여주면서도 수익까지 내고 있는 게 기승전 팔란티어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도 그런 작용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했던 기업들은 유동성이 풀리고 산타랠리를 대비를 하면서 리스크도 제거해보고, 결국에 유동성이 풀리는 것이 도박성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쪽이 같다면 분명히 수익으로 차근차근 밟아오는 시점이 올 거다. 얘네 너무 뛰었는데 하면서 이런 시점으로 전환이 될 시점이 올 텐데, 그럼 AI 안에서도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에 내가 미리 좀 대비하면은 투자하는 데 팀이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요 세 기업은 투자적인 이 랠리를 조금 벗어나면서도 구조적인 성장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논리적이고 좀 안전하게 좀 다음 타겟을 찾아본다 라고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을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업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투자는 어떻게 하고 타점은 어떻게 잡나요? 당연히 들어오실 수 있는 질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타점이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 분석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요 보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종목과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발굴을 좀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영상 내용에서 담지 못한 디테일한 설명과 종목 추천도 나가니까 지금 보시는 저 무료 텔레그램방인데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달았어요. 타고 들어오시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차트라든지 리포트라든지 뭐 실시간 타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가 박스권이고 어디가 매도 타점인지를 보실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이 내고 싶다, 좀 바닥권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하시면서 수익까지 내고 또 숨은 종목까지 텔레그램방에서는 공유를 해드리니까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제 다가오는 11월이죠. 또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